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흉노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흉노제국의 흥망성쇠는 이전 영상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흉노의 기원이 중국 북쪽인지 아닌지, 흉노는 어떤 인종에 속하는지, 흉노를 오로지 유목국가로만 봐야 하는지, 흉노가 한나라와 조공관계를 맺은 이유 등 그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궁금증 몇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전 흉노제국 영상에서 제가 생각 없이 중국 측 지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많은 분들의 지적과 질책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키타이가 역사상 최초의 유목국가라면 동부 최초의 유목국가는 바로 흉노라 할 수 있습니다. 흉노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분분한데요. 흉노라는 이름은 기원전 318년 전국시대의 5개국과 연합하여 진을 공격하였다는 사기의 기록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흉노 이전의 몽골 초원에는 훈죽, 허뮨, 호뉴와 같은 북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흉노의 조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명확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왕조가 멸망할 때 북으로 도망친 왕족의 후예를 순유 또는 훈죽이라고 칭한 고대 역사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흉노의 기원을 중국 북방의 집단에서 찾으려 하는 견해도 입증된 바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흉노를 야만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중화와 구별하려 한 흔적이 명확히 남아있는 것을 봤을 때 흉노는 중국보다는 그 북쪽의 다른 민족이 건설한 국가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있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과연 흉노인들이 언어 인종적으로 어떤 계통에 속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언어적으로 볼 때 흉노가 투르크계와 몽골계 가운데 어느 쪽에 속했는지는 분명치 않고, 외모적으로 볼 때도 몽골 쪽인지 아니면 서쪽의 페르가나 계통인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혼선은 기본적으로 사료 부족 때문인데, 흉노라는 말이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는 제국을 가리키는 정치적인 명칭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구성원들 역시 그 언어와 외모가 모두 같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흉노는 유목국가였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들어온 농경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들, 외교에 따라 보내진 인질들, 시집오는 공주를 따라온 무리들 등 여러 집단이 흉노 제국 안에서 정주 농경의 근거지를 형성하여 흉노의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몽골고원 북부에서 이볼가 유적지 등 흉노 시대 집락지에서 온돌과 같은 난방시설이 갖추어진 주거지와 농기구 들이 출토되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지요. 하지만 스스로를 흉노라 불렀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민이었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그들은 물과 풀을 따라 옮겨다니며 산다, 성곽이나 일정한 거처가 없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흉노는 몽골 지역에서 단순히 유목 생활만을 고집하며 기마 전투에만 의존하던 국가라기보다는 적지 않은 수의 농경민과 정주 집락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문화적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유라시아 서부 지역과 다양한 문화적 접촉을 유지하였던 국가라 하겠습니다. 흉노의 최고 군주는 선우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기원은 분명치 않지만 광대한 모양을 뜻합니다. 또한 택리고도 선우라고도 하는데, 택리는 하늘을, 고도는 아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우의 권위는 하늘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이와 같은 칭호가 황제 혹은 천자를 칭한 중국의 군주를 겨냥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들이 군주권의 원천을 하늘의 명령에서 찾았던 것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흉노의 서역 지배와 관련하여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중국 문헌에 나오는 것은 흉노가 몽골과 서역을 장악하고 한나라가 이에 대응하여 군사 외교적 작전을 전개할 때부터입니다. 사기 흉노열전에 따르면 기원전 176년 묵툭선우는 한나라에 보낸 편지에서 누란, 오선, 오걸 및 그 주변 26개국을 모두 흉노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누란은 현재 타린분지 동단의 롭노르 부근이고, 오선은 텐샨 북방의 1, 2강 유역의 유목 집단이며, 오걸은 현재 보로탈라 산맥 북방의 초원에 있던 유목 집단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주변 26개국이 어디를 칭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한나라
한나라 시기의 다른 자료에서 탈인분지 주변의 크고 작은 오아시스 도시들을 총칭하는 표현인 서역 36국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볼 때 흉노는 기원전 170년대에 서부로 세력을 확장하여 하소회랑을 지나 텐샨 산맥 남부와 북부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흉노가 이곳을 어떻게 지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습니다. 다만 정치적 복속의 표시로 해당 지역 군주의 아들을 흉노의 인질로 보낸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하여 확인되었는데요. 그 예로 누라는 한나라와 흉노 양측에 모두 아들 한 명씩을 질자로 보낸 적이 있는데, 질자를 보내는 것이 당시에는 정치적 복속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외교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흉노나 한나라는 모두 이런 질자들을 교육시키고 우대함으로써 자기 편으로 만든 뒤 본국의 군주가 사망하면 이들을 옹립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습니다. 흉노는 기원전 60년 허력원거 선우가 사망한 뒤 격렬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우현왕 악영구제가 선우이를 계승하여 자신의 즉위를 반대한 좌익 귀족들을 탄압하자 좌익 귀족들이 호하냐를 선우로 옹립하여 대항하였고, 두 진영의 싸움에서 밀린 호하냐가 몽골 초원에 남을 수 없게 되자 기원전 52년 추종자들을 이끌고 고비 사막을 건너 한나라의 황제에게 신하를 칭한 것이었습니다. 흉노 군주의 친조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호하냐의 지위는 황제의 아래에 있으나 제후 왕들보다는 위에 두고 황제를 배할할 때에도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는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흉노는 입조와 칭신을 행하고 질자를 드리며 공물을 헌납함으로써 중국의 황제와 군신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한나라와 흉노의 관계도 더 이상 화친 관계가 아니라 조공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호하냐는 입조와 함께 한나라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기원전 43년에 북방으로 돌아갔고, 이후 호하냐는 서흉노를 제치고 몽골 초원의 유일한 지배자가 됩니다. 아울러 호하냐의 입조는 계속 이어졌는데, 기원전 3년에는 그의 아들 오주류 약제도 입조를 요청하였지만 조정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로 거절당했으니 이것이 바로 조공체제의 허실입니다. 하지만 흉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분에 불과한 정치적 복속을 표하는 대신 막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아내는 현명한 전략을 취했다 할 수 있죠. 한나라는 흉노가 군신관계를 받아들인 결과 중화질서를 표방할 수 있게 되었고, 호하냐에게 시집간 왕소군도 선우의 자녀들을 낳아 흉노의 내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지만, 왕망이 제의를 찬탈하여 신을 건국한 후에는 흉노에 대한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호하냐에게 주었던 선우세 인장을 회수하며 신흉노 선우장이란 글자가 새겨진 인장을 주면서 흉노의 반발을 초래하여 다시 중국의 변경 약탈과 침입을 재개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오늘은 흉노와 관련한 궁금증 몇 가지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